코로나19 이후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외에 방과 후와 점심시간 중 신체적 접촉에 의한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 또한 늘고 있어 이는 학교와 교사가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증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이런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 폭력 개정 법률과 처리 절차를 통해 올바른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국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 학교장 긴급 조치 강화, 학교 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근거의 마련,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육감의 예방 교육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했고, 학교장에게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는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계획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홍보 및 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방송법에 따라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문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의 빈도와 유지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의 개인적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학급 내에서 친구 관계 설문지, 신문고 제도, 감정일기 작성, 주기적 상담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학교 폭력 접수 및 초기 대응. 학생과 보호자의 구두 신고, 117 학교 폭력센터, 112 경찰청, 학교 전담 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담당 교사는 신고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한 후 가해 학생에 대한 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하며 성폭력 사안은 112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놓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의사 확인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학교폭력 제로센터 사안 조사.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학교를 방문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의사와 변호사, 특수교육 상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로센터와 전담기구에 제출합니다. 3단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지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단계,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과 해결 불가 사안.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교 및 일상생활과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체 해결이 불가한 사안이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교육장 권한으로 1호부터 9호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로 통보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특별교육이 부과된 경우 가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5단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진행되고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에 청구하여 진행됩니다. 최근 학생부 기재에 따른 입시 불이익 이슈로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 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각종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교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면책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책임 교사는 물론 담임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을 처리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률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으로 가득한 학교의 모습은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 예방과 올바른 처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의 영역으로 되찾아오고 다시 세워지는 학교, 함께 만드는 희망이 있는 학교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